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플라인 기능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스플라인을 이제 직접 점을 우리가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점들을 선택해가지고 스플라인을 만들어주는 이런 실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특정한 평면에다가 스플라인을 구속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커베처, 그리고 탄젠트 조건을 줘서 스플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두 개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스플라인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0,0,0으로 이제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포인트 하신 다음에 X로 100만큼 갈게요. 오케이 해주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서 이번에 G축으로 100만큼 가줄게요. 그리고 다시 크리에이트 포인트 마우스 여기서 마우스 요 커서가 보시면 이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하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3번 마지막에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누르셔야 돼요. 크리에이트 포인트 누르시고 이제 X로 15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플라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빈 포인트 부분에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0, Y는 이제 50, G축으로는 이제 0으로 해서 점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포인트 하신 다음에 X로 이제 100만큼 가주시고, 다음에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주신 다음에 G축으로 이제 150만큼 가줄게요. 150. 오케이. 가고 다시 크리에이트 포인트 한 다음에 X로 150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커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커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를 총 4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4개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스플라인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끝점을 여기 첫 번째로 만들었던 포인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주신 다음에 이제 X로는 0, 그리고 Y로는 25, 그리고 G축으로는 이제 50만큼 해서 요런 50은 너무 많네요. 20. 그러면서 요런 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여기가 선택된 게 아니라 여기가 선택돼야 되죠. 여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스플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스플라인, 그다음에 첫 번째 점을 이 첫 번째 만들었던 스플라인의 끝점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X로는 이제 150, 그리고 Y는 25, 그리고 Z 방향으로 이제 100, 100은 좀 많고 한 80 정도로 해볼게요. 80, 80은 너무 적네요. 120 정도로 해주시고 오케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점을 클릭을 해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커브 4개를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필로 채워줄게요. 필.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커브를 클릭해서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이제 클로즈에서 카운터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패 곡선을 만들고 오케이 누르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평면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 이렇게 생긴 곡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 그래픽 프로퍼티라는 거를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와 얘 이 세 번째 그렸던, 아니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렸던 커브와 세 번째 그렸던 커브 각각을 중점을 이어주면서 이 평면상에 구속되어 있는 그런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서포티드 기능, 앞서 말씀드린 서포티드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누르시고 포인트 분의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미드 포인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우리 세 번째로 만들었던 커브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 점이 찍혀요.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미드 포인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요. 그러면 그리고 지오메트릭이 온 서포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평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평면에 이제 투영이 되는 그런 스플라인 커브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점과 이 두 번째 점을 지나면서 이 평면에 투영이 되는 이런 커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커브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이어져 있고 꼬불꼬불거리지 않고 잘 이어져 있는 그런 커브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다시 이 스플라인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스플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 창으로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add point after라고 되어 있는 거를 add point before로 만들어 주시고, 요 두 번째 여기 부분에 활성화가 되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create 포인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on the on surface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서페이스가 되는 게 여기 부분이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점을 여기 정도 찍어줄게요. 오케이. 찍어주시면 이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커브가 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add point before를 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커브 여기 이 부분이 음영이 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create 포인트 눌러주시고 on 커브에서 surface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한 이 정도에다가 오케이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보다 더 펴지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온 서페이스 커브라는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약간 위치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선택한 점이랑 세 번째 선택한 점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꿔줄까 하면은 일단은 요 커브를 여기 두 번째에다가 음영을 만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에디트 포인트를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포인트를 에디트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윈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주시고 온 커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레이시오를 0.5로 가져갈게요. 0.5 오케이 가져가시고, 두 번째 포인트로 크리에이트 포인트 하신 다음에 언더 커브 하시고, 그래서 0.64 하시고 오케이 클릭해 주시고 하고, 여기서 레이시오를 이제 0.6만큼 줄게요. 0.6만큼 주시고, 그 서포트 부분에 요 P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이 평면에 이제 투영이 되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6대 4로 나누는 지점에다가 이제 점을 만들게 되고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서페이스 온 커브 하면은 위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 커브와 이 커브의 이제 레이시오에 따라서 이 커브가 좀 이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수정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감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꾸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맞춰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도 이제 수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이 세 번째 거로 바꿔주는 상태에서 에디트 포인트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정도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트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비트윈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온 커브에서 서포트를 이제 얘로 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서포트가 또 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를 이제 우리가 체험했던 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점 위치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로 수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한 50대 50 정도 되겠죠. 그렇죠? 50대 5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커브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나. 그래서 비트인에서 포인트에서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요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온 커브를 하신 다음에 제 레이시오를 0.54 정도로 줄게요. 0.54 오케이 0.54 엔터 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 크리에이트 하신 다음에 온 커브 하시고 0.65 이를 비율을 0.65로 하신 다음에 오케이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0.5 바꿔주시면 이 첫 번째 점과 이 두 번째 점 사이에 있으면서 이 커브에 투영이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여기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밑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그러면 에디트 제가 좀 착각을 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포인트를 위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로 올려야 되니까 0.7 오케이 클릭하시고 0.8 오케이 오케이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커브의 비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 구부러져 있던 이 커브 자체를 좀 펴주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라인도 서포트 기능이 있거든요. 라인 클릭하신 다음에 포인트 하셔서 그래서 이 점이랑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크리에이트 미드 포인트 한 다음에 첫 번째 커브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미드 포인트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브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서포트의 이 평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의 차이점은 그냥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이렇게 쉽게 투영되긴 하는데 중간점들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줄여가면서 커브를 조금씩 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그 포인트 애프터, 포인트 비포러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포인트들을 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지금 우리가 음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뒤로 이제 포인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포인트를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포인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줄 때 쓰는 거고요. 리플레이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내가 선택한 지금 이 포인트를 제가 화면상에서 클릭한 포인트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이제 다른 점으로 교체해 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일단 요건 요 정도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탄젠트 커베처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해 볼 건데요. 그래서 요 스플라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요 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크레이트 포인트 한 다음에 코디네이트에서 X로 마이너스 50 그리고 Y는 이제 25고 지축으로 50만큼 줄게요. 50만큼 이렇게 주시고 오케이 하시고 크리에이트 포인트 해주신 다음에 이제 Y는 그대로 주시고 X로 마이너스 100 고 Y는 이제 120 다시 크리에이트 포인트 X는 마이너스 150 Y는 25 그리고 지축을 150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어 주시고 커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 탄젠트 디렉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선을 클릭을 해줄게요. 이 커브를 클릭을 해주시면 뭔가 정렬이 바뀌었죠. 이게 뭔 기능이냐면은 그러니까 요 선택한 선에 탄젠트한 이 끝부분을 이제 첫 번째 끝부분은 이제 탄젠트하게끔 구속 조건을 주는 거예요. 초기 조건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 커브를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시면 커베처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활성화하냐면 show 파라미터를 클릭을 해주셔서 이렇게 추가적인 창을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ntinuity 해서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속성 개념에서 탄젠시를 커베처라는 개념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점까지 이제 요 커브가 구속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 텐션 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요 우리가 이 커브에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 기존 커브에 커브와 이 커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에서 이 강도를 얼마만큼 할 건지 요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영향 정도를 탄젠트 뭐 커베처 영향 정도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탄젠트고 커베처라는 기능이고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 컨스테인 타입이 이제 프롬 커브가 있고 프롬 커브는 우리가 선택한 이 스플라인 커브로 이용을 해서 이 스플라인 커브의 끝점에 이제 기울기에 의해서 이제 이 우리의 이 첫 번째 포인트랑 이 두 번째 포인트의 포인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율 같은 거 이렇게 그 변화율의 이 선의 변화율을 조절하겠다는 거고 커베처를 통하면 세 번째 점까지 포함을 해서 어, 제어가 되는 이 커브에 대해서 이 변화율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점까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화율이고 그리고 이제 커베처하면 세 번째 점까지 포함해서 변화율인데 이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에서 제어되던 그런 곡선 곡률의 변화율 그러니까 라디우스 반경의 변화율을 이제 반경의 변화율 자체를 한 번 더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 이게 G0, G1, G2, G3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G형 컨티뉴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떤 커브랑 커브가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를 G형 커브라고 하고 그리고 G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데 즉 두 개의 커브가 있을 때 각각의 커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그 커브들의 끝점에서의 연결 지점에서 변화율이 서로 일치하는 조건이 이제 탄젠트 조건이고 그 앞서 말한 그 각각의 만나는 점에서의 변화율의 변화율이 또 일치하는 조건이 바로 커베처가 됩니다. 그래서 반경을 미분한 값이 커베처다라는 거 그런 뜻이고 그리고 커베처의 어떤 그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의미성은 탄젠트 같은 보다 더 기존에 있는 커브를 더 유사하게 더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이런 강도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도는 가급적 1에서 1보다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작지 않도록 해서 어느 정도 구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제가 지워줄게요. 오케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커베처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건데 먼저 반원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여기 서클 부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와이어 프레임에 서클을 클릭해 주시고 이 센터 부분에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하신 다음에 코디네이트를 0, 0, 0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원점을 찍어주시고 서포트 같은 경우는 XY 플랜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디우스는 20이고 그리고 요 반원 모드로 해서 스타트 점은 0, 엔드 지점은 18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렇게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에 스플라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여기 지점을 클릭을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x는 0, y는 마이너스 20, z는 0으로 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하나 찍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우리가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 탄젠트 디렉션 방향에다가 요 기존에 만들었던 반원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반원에 접하게 탄젠트하게 접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반원을 다시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점들에 그 탄젠트 하게끔 이 반원에 탄젠트 하게끔 커브들을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눌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지금 탄젠트한 거죠. 그리고 요거를 색상을 이제 보라색으로 바꿔줄게. 그리고 두께를 3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스플라인 클릭하시고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여기 반원의 끝점 클릭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포인트 누르신 다음에 X0, Y-20, Z0 해서 이렇게 점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 이렇게 클릭하시고 반원을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아니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반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탄젠트 조건이 됐잖아요. 아까 시오 파라미터로 돌아가셔서 탄젠시를 커베처로 바꿔줄게요. 커베처로 바꿔주시고 얘도 이제 커베처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아, 주황색 바꾸면 헷갈린다. 자, 오늘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빨간색 선이랑 보라색 선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빨간색 선이 보다 더 원에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인서트에서 어널리시스에서 포커핑 커버처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슴도치법이라고 하거든요. 클릭을 해주시고 보라색 커브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타임을 라디우스로 바꾸게 되면은 요거가 몇 알이었죠? 우리가 20알이었죠. 20알. 20알로 만들었는데 요건데 20알이죠. 20알로 만들었는데 요 스플라인 커브는 시작점에서의 순간적인 반지름은 이제 16이고 16알이고 그러면서 여기가 갑자기 20알에서 16알로 이렇게 꺼지죠. 갑자기 확 줄어들죠. 이런 불연속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플라인 커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라디우스 값이 불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20이랑 유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20으로 정활에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20이랑 유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드로 숨겨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인서트, 어널리시스, 포커핑, 커베처, 어널리시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커베처 조건으로 만든 스플라인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 끝부분이 20R이죠. 커베처로 만든 거. 그래서 얘랑 일치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이 부분이 갑자기 훅 꺼져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변화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커베처로 스플라인을 만들어도 정확하게 그 기존의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가 되는 이 커브 반원의 R값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그래도 보다 더 이 원호에 근사한 스플라인 커브가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슴도치법을 이용해서 커베처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꼭 커베처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커베처로 그리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보다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베처가 좋은 거다, 커베처가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에는 굳이 커베처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을 커베처로 함으로써 모델링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베처는 제어점을 하나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베처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탄젠트보다 더 줄여준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어점이 하나 더 늘어나고 텐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유곡선에 가까운 곡선을 우리가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자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오지 못하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베처를 무조건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냥 작업자의 난이도만 높이고 그리고 좀 더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맞다. 그런 거. 오늘 스플라인이랑 이제 커베처 그리고 탄젠트 그리고 특정한 서포트에 특정한 이제 서페이스 위에다가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게 왜 라인을 이제 평면에 투영한 라인과 뭐가 다른지 스플라인이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